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꿀을 드시고 계신가요? 꿀은 천연 감미료라고 불립니다. 설탕보다 건강하고 항균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매일 드십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특히 크레아티닌이 1.5 이상인 분들이 꿀을 매일 많이 드시면 크레아티닌을 2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꿀 섭취는 6개월 안에 신장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27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은 분들이 꿀은 자연식품이고 건강에 좋으니까 설탕 대신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믿으시며 하루 3-4숟가락씩 드시다가 혈당 상승, 크레아티닌 급증, 심지어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나,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신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당뇨가 있을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질수록 더욱 위험합니다.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오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하루 꿀을 2숟가락 이상 드시는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크레아티닌 수치가 1.5 이상이신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릴 내용은 27년간 2,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직접 경험하거나 의료 현장에서 확인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2글자를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꿀과 신장,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꿀이 신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꿀 한 숟가락, 약 20g에는 당분이 약 17g 들어있습니다. 칼로리는 약 64kcal입니다. 주성분은 포도당과 과당인데 과당이 약 40%를 차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꿀은 자연식품이니까 설탕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둘 다 비슷합니다. 오히려 꿀의 과당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됩니다. 간에서 과당이 분해되면 요산이 생성됩니다. 요산은 신장으로 가서 배출되어야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이 쌓입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이 생기고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며 크레아티닌을 높입니다. 또한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간에서 지방 축적이 증가하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꿀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높은 혈당은 신장 혈관을 손상시켜서 당뇨병성 신증을 악화시킵니다. 포도당도 문제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이 포도당을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장기적으로 고혈당은 신장의 사구체를 손상시켜서 단백뇨가 생기고 크레아티닌이 올라갑니다. 꿀의 또 다른 문제는 칼륨입니다. 꿀 100g에 칼륨이 약 52mg 들어있습니다. 적은 양처럼 보이지만 하루 3-4숟가락이면 60g이고 여기에 다른 음식에 칼륨까지 더해지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꿀 섭취 습관들이 문제가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정기검진에서 발견된 급격한 악화 정기검진을 위해 오신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님은 3년 전부터 만성 신부전 3기로 관리받고 계셨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8 정도로 안정적이었는데 이번 검사에서 갑자기 3.6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2배가 된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감염이 있었거나 새로운 약을 드셨거나 탈수가 있었거나요? 환자분께서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건강을 위해 꿀을 먹기 시작했어요. 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꿀로 바꿨거든요. 제가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데요? 라고 물으니 환자분께서 대수롭지 않게 답하셨습니다. 아침에 꿀물 1잔, 점심 후에 꿀차 1잔, 저녁에 또 꿀물 1잔이요. 한 번에 꿀을 2숟가락씩 넣으니까 하루 6숟가락 정도? 그리고 빵에 발라 먹기도 하고요. 그럼 하루 한 10숟가락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10숟가락이면 200g, 거의 한 병의 3분의 1입니다. 제가 추가로 여쭤봤습니다. 혹시 요산 수치도 확인하셨나요? 네,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8.5라고요. 정상은 7.0 미만입니다. 환자분의 요산이 매우 높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문제는 꿀의 과당입니다. 꿀 10숟가락이면 약 80g의 과당을 섭취하신 것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면서 요산을 만듭니다. 하루 80g의 과당이면 요산 생성량이 엄청납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신장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신장 혈류가 줄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크레아티닌이 올라갑니다. 또한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는 신장 사구체를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분의 당화혈색소도 확인해보니 6.8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5.9였는데 말이죠. 게다가 하루 200g의 꿀은 칼로리가 640kcal입니다. 이는 밥 2공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칼로리를 당분으로만 섭취하면 대사증후군이 생기고 이는 신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환자분께서 충격을 받으신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꿀은 몸에 좋다고 들었는데 설탕보다 더 나쁜 건가요? 꿀이 설탕보다 나쁜 게 아니라 양이 문제입니다. 꿀은 천연이라는 이유로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장 입장에서는 설탕이나 꿀이나 비슷합니다. 오히려 과당 함량이 높은 꿀이 요산을 더 많이 만들어서 신장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꿀을 즉시 중단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요산을 낮추는 약을 처방하고 저염식, 저단백식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환자분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8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개선된 것입니다. 요산도 6.8로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환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꿀을 끊었더니 체중도 5kg 빠지고 혈당도 좋아졌어요.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먹은 게 화근이었네요. 이 사례를 통해 배운 것은 과도한 꿀 섭취가 요산을 급격히 높여서 신장 기능을 단기간에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꿀을 많이 드시는 것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주변의 건강을 위해 꿀을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 사례, 응급실에서 만난 당뇨병성 신증악화 환자 야간 당직 중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초반 여성 환자분이 전신 부종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얼굴, 손, 발이 모두 퉁퉁 부어 있었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당직 의사로 호출되어 환자분을 보러 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크레아티닌이 4.2, 혈당이 380mg, 알부민이 2.5g으로 나왔습니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의 과거 병력을 확인해 보니 15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받고 계셨고 3년 전부터 당뇨병성 신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1년 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2.1이었는데 1년 만에 2배가 된 것입니다. 보호자분께 자세히 여쭤보니 최근 1년 동안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식단이 바뀌었나요라고 물으니 보호자분께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 어머니가 1년 전부터 설탕 대신 꿀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당뇨 환자는 설탕을 먹으면 안 되지만 꿀은 자연식품이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드셨는데요? 아침 공복에 꿀물 한 잔, 식사 후마다 꿀차, 자기 전에 또 꿀물이요. 한 번에 한 숟가락씩이니까 하루 5숟가락 정도? 그리고 과일도 꿀에 재워서 드셨어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꿀은 설탕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꿀의 당분은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입니다. 포도당은 혈당을 직접 올립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당뇨 환자는 간에서 과당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은 간에 쌓여서 지방간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환자분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해 보니 9.8이었습니다. 정상은 5.7 미만, 당뇨 조절 목표는 7.0 미만인데 훨씬 높았습니다. 만성적인 고혈당은 신장 사구체의 모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관벽에 당 단백질이 쌓이면서 혈관이 두꺼워지고 좁아집니다. 그러면 신장 여과 기능이 떨어지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환자분의 소변 검사를 해보니 단백뇨가 심각했습니다. 하루 5g 이상 나오고 있었습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가니 혈중 알부민이 낮아지고 알부민이 낮으니 혈관에서 물이 빠져나와 부종이 생긴 것입니다. 보호자분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려고 설탕 대신 꿀을 드신 건데 오히려 이렇게 위험해질 줄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천연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천연이든 인공이든 당분은 모두 위험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환자분은 즉시 입원하셔서 혈당을 조절하고 부종을 빼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일주일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셨지만 신장 기능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크레아티닌이 3.5로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았습니다. 퇴원하실 때 보호자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꿀은 독과 같습니다.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투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배운 것은 당뇨 환자가 설탕 대신 꿀을 먹으면 오히려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절대 설탕의 대체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 사례, 외래에서 만난 고요산혈증과 통풍 환자 외래 진료 중에 만난 60대 중반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박모님은 한 달 전부터 발가락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라서 신발도 신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형외과에서 통풍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으로 의뢰되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보니 요산이 9.8mg, 크레아티닌이 2.3으로 나왔습니다. 1년 전 검사에서는 요산이 7.2, 크레아티닌이 1.6이었는데 둘 다 크게 올라간 것입니다. 제가 최근 식습관에 변화가 있으셨나요라고 여쭤봤습니다. 환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뀐 건 없는데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아침마다 생강차에 꿀을 타서 마셔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요. 생강차에 꿀을 얼마나 넣으시는데요? 한 2숟가락씩이요. 그리고 저녁에도 한 잔 더 마셔요. 그럼 하루 4숟가락? 생강이 쓰니까 꿀을 많이 넣어야 맛있더라고요. 다른 단 음식은 안 드시나요? 과일을 좋아해서 많이 먹어요. 특히 수박이랑 포도를 자주 먹어요. 과일은 건강에 좋잖아요.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요산이 높아진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꿀과 과일의 과당입니다. 꿀 4숟가락이면 약 80g, 여기서 과당이 약 32g입니다. 수박과 포도에도 과당이 많습니다. 수박 100g에 과당 3g, 포도 100g에 과당 8g 정도 들어있습니다. 하루 과일을 300g 정도 드신다면 과당이 15g 더 추가됩니다. 총 과당 섭취량이 하루 약 50g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면서 요산을 만듭니다. 하루 50g의 과당은 요산 생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관절에 요산 결정이 쌓여서 통풍이 생깁니다. 환자분께서 지금 겪고 계신 발가락 통증이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신장 혈관을 손상시켜서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요산은 신장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신장 혈류가 줄면 크레아티닌이 올라갑니다. 이를 요산성 신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산은 신장에서 결정으로 침착되어 신장결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강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마셨는데 꿀이 문제였던 건가요? 생강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생강의 쓴맛을 없애려고 꿀을 많이 넣으면 과다 섭취가 됩니다. 여기에 과일까지 많이 드시니 과당이 더욱 늘어난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께 꿀을 하루 반 숟가락으로 줄이고 과일도 하루 100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요산을 낮추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2개월 후 환자분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요산이 7.2로 떨어지고 크레아티닌이 1.9로 개선되었습니다. 발가락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환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꿀과 과일을 줄였더니 체중도 3kg 빠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자연식품이라고 마음 놓고 먹은 게 화근이었네요. 이 사례를 통해 배운 것은 꿀과 과당이 많은 과일을 함께 많이 먹으면 요산이 급격히 증가해서 통풍과 신장 손상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요산이 높거나 통풍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꿀과 고과당 과일 섭취에 특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창에 신장건강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꿀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꿀은 적절히 먹으면 항균 효과,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침이나 목 통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신장을 지키는 안전한 꿀 섭취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당뇨, 신장질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 하루 반 숟가락, 식후에만 물에 타지 말고 드세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꿀의 양과 타이밍을 엄격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꿀의 건강 효과는 소량 섭취할 때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건강한 성인도 하루 한 숟가락, 약 20g이 최대입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하루 첨가 당류를 남성 36g, 여성 25g 이하로 권장합니다. 꿀 한 숟가락이면 거의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더 줄여야 합니다. 크레아티닌이 1.5 이상이면 하루 반 숟가락, 약 10g으로 제한하세요. 크레아티닌이 2.0 이상이거나 투석준이면 꿀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방아혈색소가 7.0 미만으로 잘 조절되고 있어도 하루 반 숟가락을 넘지 마세요. 방아혈색소가 7.0 이상이거나 혈당 조절이 안 되면 꿀을 완전히 끊으세요. 통풍이나 요산이 높으면 하루 반 숟가락으로 제한하고 고과당 과일도 함께 제한하세요. 요산이 8.0 이상이면 꿀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공복에 꿀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었다가 2시간 후 혈당이 급락하면서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세요. 식사로 위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꿀을 먹으면 당 흡수가 느려져서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후가 좋고 저녁이나 자기 전은 피하세요. 물에 타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꿀물을 만들어 드시는데 물에 타면 벌컥벌컥 마시게 되어 과다 섭취하기 쉽습니다. 또한 물에 타면 당 흡수가 빨라져서 혈당이 더 급격히 올라갑니다. 대신 이렇게 드세요. 통곡물빵 한 조각에 얇게 발라 드세요. 통곡물의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춥니다. 또는 플레인 요거트에 반 숟가락을 섞어 드세요. 요거트의 단백질과 지방이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사과 한쪽에 반 숟가락을 발라 드셔도 됩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팩틴이 도움이 됩니다. 차에 타실 때는 주의하세요. 생강차나 레몬차에 꿀을 넣으시려면 반 숟가락만 넣으세요. 그리고 식후에 드세요. 차가 뜨거우면 꿀의 효소가 파괴되니 미지근하게 식힌 후 넣으세요. 30일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주에는 현재 섭취량을 확인하세요. 하루 몇 숟가락을 먹는지 정확히 세어보세요. 계량 스푼으로 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주에는 양을 줄이세요. 점진적으로 줄여서 하루 반 숟가락으로 만드세요. 급격히 줄이면 금단 증상처럼 단 것이 당길 수 있으니 천천히 줄이세요. 셋째 주에는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공복이나 자기 전을 피하고 식후에만 드세요. 넷째 주가 되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고 2주 후 혈액 검사에서 혈당과 요산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30일 동안 실천하시면 꿀의 항균 효과는 누리면서 신장 부담과 혈당 상승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 저당 과일과 함께 그리고 단백질을 곁들이세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꿀을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식품 조합이 혈당 반응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저당 과일과 함께 드세요. 고과당 과일은 피하고 저당 과일을 선택하세요. 수박, 포도, 망고, 파인애플은 과당이 많아서 꿀과 함께 먹으면 요산이 급증합니다. 대신 사과, 배, 키위, 딸기를 선택하세요. 이들은 과당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사과 한쪽에 꿀 반 숟가락을 발라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의 팩틴이 당 흡수를 늦추고 폴리페놀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배도 좋습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꿀의 당 흡수를 조절합니다.
단백질을 반드시 곁들이세요.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습니다. 꿀을 드실 때 계란, 두부, 치즈, 견과류 중 하나를 함께 드세요. 아침에 통곡물빵에 꿀을 발라 드신다면 삶은 계란 1개를 함께 드세요. 계란의 단백질이 꿀의 당 흡수를 늦춥니다. 요거트와 꿀의 조합은 매우 좋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1컵에 꿀 반 숟가락을 섞으세요. 요거트의 단백질과 지방, 유산균이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 5알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세요. 꿀을 먹는 식사에는 채소를 많이 포함하세요. 식이섬유는 장에서 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샐러드, 나물, 찌개에 채소를 듬뿍 넣으세요. 물을 함께 마시되 적당량만 드세요. 꿀을 먹은 후 물 1컵을 천천히 마시면 포도당을 희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꿀과 고과당 과일을 함께 먹지 마세요. 꿀과 수박, 꿀과 포도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요산이 급증합니다. 꿀과 빵만 먹지 마세요. 단순 탄수화물끼리 만나면 혈당이 폭등합니다. 반드시 단백질이나 채소를 추가하세요. 꿀과 카페인을 함께 먹지 마세요. 커피나 녹차에 꿀을 타면 카페인이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0일 실천 계획입니다. 첫 주에는 저당 과일을 준비하세요. 사과, 배, 키위, 딸기를 구입해서 꿀과 함께 드세요. 둘째 주에는 단백질을 추가하세요. 꿀을 먹을 때마다 계란, 요거트, 치즈, 견과류 중 하나를 함께 드세요. 셋째 주에는 채소를 늘리세요. 모든 식사에 채소를 추가해서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세요. 넷째 주에는 위험 조합을 피하세요. 고과당 과일, 빵만 먹기, 카페인과의 조합을 피하세요. 한 달 후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혈당, 당화혈색소, 요산, 크레아티닌을 확인하세요. 개선되었으면 현재 방법을 유지하고 악화되었으면 꿀을 더 줄이거나 완전히 끊으세요. 이런 방식으로 실천하시면 꿀의 단점은 줄이고 다른 영양소와의 시너지는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 정기검사로 확인하고 상태 따라 즉시 조절하세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맞춰 즉각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개인 맞춤 영양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3개월마다 필수 검사를 받으세요. 크레아티닌과 이제프알로 신장 기능을 확인하세요. 크레아티닌이 올라가면 즉시 꿀을 줄이거나 끊으세요. 요산을 확인하세요. 요산이 7.0을 넘으면 꿀과 고과당 과일을 제한하세요.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확인하세요. 당화혈색소가 6.5를 넘으면 꿀을 즉시 중단하세요. 간 기능도 확인하세요. 에스트와 LT가 올라가면 과당 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도 정기적으로 재세요. 집에서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혈압이 140 이상 90 이상으로 올라가면 당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과당은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체중도 매일 체크하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세요. 한 달에 2kg 이상 늘면 칼로리 과다입니다. 꿀을 줄이고 전체 식사량도 조절하세요. 증상으로도 모니터링하세요. 꿀을 먹은 후 갈증이 심하게 나면 혈당이 급상승한 신호입니다. 양을 줄이세요. 소변 거품이 많이 나면
단백뇨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발가락이나 발목에 통증이 생기면 통풍일 수 있습니다. 요산 검사를 받으세요. 피로감이 심하거나 부종이 생기면 신장 기능 악화를 의심하세요. 식단 일기를 쓰세요. 매일 먹은 꿀의 양과 함께 먹은 음식을 기록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보면서 패턴을 확인하세요. 검사 결과와 식단 일기를 비교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체 감미료를 고려하세요. 꿀 없이는 음식이 맛없다면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이들은 혈당을 올리지 않고 칼로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는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점진적으로 단맛을 줄이세요. 궁극적인 목표는 단맛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입니다. 처음 한 달은 꿀을 반 숟가락으로 줄이고, 다음 한 달은 격일로 먹고, 세 번째 달에는 일주일에 2회로 줄이세요. 시간이 지나면 밥맛 없이도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영양사와 상담하면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구체적으로 짤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으면 전문 영양사의 도움이 큽니다. 주치의에게 정기적으로 식단에 대해 상의하세요. 약물과 식단의 상호작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일 통합 실천 계획입니다. 첫 주에는 기준선 검사를 받으세요. 크레아티닌, 요산, 혈당, 방화혈색소를 확인하세요. 식단 일기를 시작하세요. 둘째 주에는 꿀량을 하루 반 숟가락으로 줄이세요. 식후에만 먹고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셋째 주에는 저당 과일로 바꾸고 채소를 늘리세요. 고과당 과일을 피하고 사과, 배를 드세요. 넷째 주에는 매일 체중과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증상 변화도 메모하세요. 3개월 후 재검사를 받으세요. 모든 수치를 확인하고 식단 일기와 비교하세요. 개선되었으면 현재 방법을 유지하고, 악화되었으면 꿀을 완전히 끊으세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고 신장 기능이 안정되거나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와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몸의 반응을 살피며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꿀은 천연식품입니다. 하지만 천연이라고 해서 무제한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못 먹으면 크레아티닌을 2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루 10숟가락 이상 먹어서 과당을 과다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당이 요산을 급증시켜 신장 혈관을 손상하고 크레아티닌을 6개월 만에 1.8에서 3.6으로 2배 올립니다. 둘째는 당뇨 환자가 설탕 대신 꿀을 매일 5숟가락 먹는 것입니다.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급상승하고 당뇨병성 신진이 악화되어 크레아티닌이 1년 만에 2.1에서 4.2로 2배 오르며 전신 부종과 호흡곤란이 생깁니다. 셋째는 꿀 4숟가락에 고과당 과일까지 매일 먹는 것입니다. 요산이 7.2에서 9.8로 급증하고 통풍이 생기며 크레아티닌이 1.6에서 2.3으로 올라갑니다. 안전한 조합 3가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루 반 숟가락을 식후에만 물에 타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건강한 분도 하루 한 숟가락 이하, 신장 질환이나 당뇨는 반 숟가락 이하로 제한하세요. 공복을 피해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고 물에 타지 말고 빵이나 요거트에 발라 드세요. 둘째는 저당 과일과 단백질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고과당 과일인 수박, 포도를 피하고 사과, 배, 키위를 선택하세요. 계란, 요거트, 치즈, 견과류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채소로 식이섬유를 늘리며 위험 조합을 피하세요.
셋째는 3개월마다 검사하고 즉시 조절하는 것입니다. 크레아티닌, 요산, 혈당, 당화혈색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매일 체중과 혈압을 재며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식단 일기를 쓰며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연이 곧 안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꿀은 천연이지만 당분은 당분입니다. 신장 질환이나 당뇨가 있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양을 철저히 지키고 상태에 맞춰 조절하세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꿀 섭취량을 계량 스푼으로 재서 하루 반 숟가락으로 줄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30일만 실천하시면 혈당과 요산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건강을 위해 꿀을 많이 드시는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27년간의 임상 경험과 2,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지만 의학적 처방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크레아티닌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통풍 발작이 생기거나 전신 부종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꿀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신장이 쓰라립니다. 현명하게 드시면 평생 건강한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